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브리핑 대구전세. 지난번에 큰일 터진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구전세 더 큰일 터진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이자면 앞으로는 급매라는 말보다 급전세라는 글 혹은 말을 더 자주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위험한 사람을 정리해보자면 2020년 말 전세가 좀 풍기 현상을 보이던 무렵에 갭을 이용해서 고가의 물건을 산 사람, 자기 자본이 적은 사람, 그리고 2주택, 3주택자 되는데 전세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해버린 사람, 다음 세입자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전세 거래량의 진실과 마주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급매, 급전세 말씀드리면서 급전세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매는 사실 양도 이익이 좀 줄어들면 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좀 줄어들면 돼요. 세금 많이 내면 돼요. 그런 문제 있겠죠. 한 개 더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좀 더 내면 돼요. 자기가 부담하면 돼요. 근데 이 전세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입자하고 얽히고 설킨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급매는 자기 혼자 감당하는데 급전세는 굉장히 꼬여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전세라는 말 앞으로 많이 자주 접하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여기 대구 지역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서울은 요 자료가 다 나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 계약이 갱신 계약인지 신규 계약인지, 그 다음 갱신 요건을 사용했는지, 기존 계약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받는 거는 요 파일 하나예요. 요 파일 하나를 받아서 이거를 한 20번 정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보면 7월달 서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총 갱신 계약이 3,428건이 있었고 보합이 122건, 152건, 하락이 7건. 여기 보시면 6월달 하락 9건, 하락 7건, 갱신 8월은 하락 7건, 9월은 하락 5건. 실제로 갱신되는 거래의 상당수는 가격이 상승했죠. 하락하는 거래 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앞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빠뜨렸는데, 여기 갱신을 한 사람 중에서 73.5%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이고, 4년 이상 혹은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갱신하는 것도 있죠. 5% 이상 금액으로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갱신하는 경우 비율이 26.5%. 요 비율이 11월 달에 가니까 27.8%인가? 요 정도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전세에 대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건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건 강제적으로 장기간 2년 살던 것이 4년이 되었다가 4년 살고 나가려고 했는데 6년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길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비율,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비율을 보니까 715가구 4,565개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전세에서 일부 월세를 내는 거, 반전세 형태로 전환된 형태입니다.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비율로 치면 얼마 전에 한 15%, 20%까지는 안 되죠. 반전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갱신 말고 표시 없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은 신규 계약, 갱신 계약, 표시 없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살펴볼게요. 이게 어제자 뉴스 나오는 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빠지나? 왜 저 11월 달 자료까지 보면은 빠지는 거래 잘 없었어요. 거의 다 오르는 거래만 있었어요. 11월 달까지 자료여서 그런 거예요.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 거래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냐? 10월, 12월 2021년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 11월 거래까지도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 가계약은 아마 이 금리 인상 10월 전에 가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높은 금액의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그분들
높은 계약에 전세 계약 맺은 분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전세 아파트 값도 빠질까라는 뉴스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전세 가격 떨어진 서울 자치구 오른 곳보다 많아졌다. 이 전년도 뉴스와 지금 뉴스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임차인 53%가 갱신 청구권 사용. 제가 서울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런 부산, 인천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대구 자료가. 우리가 필요한 대구 자료가.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이 약 58% 정도 갱신이에요. 자, 여기 실거래가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금은 갱신인지 신규인지, 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아닌지, 종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여기 보면 종전 임대료 7억 5천에서 7억 8,750, 요거 5% 정도 상승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제가 서울 자료 다시 뽑아봤습니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제가 11월 달은 자료를 나중에 추가해가지고 같이 넣지는 못했어요. 6, 7, 8, 9, 10, 5개월간의 전월세 거래를 보니까 78,900건. 그 중에 월세 3만 건을 제외하고 나니까 전세 거래가 48,187건. 근데 거기 아까 실거래가 사이트에 이것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표시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표시 없음으로 그냥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래가 11,000건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거래 2만 건, 갱신 15,000건. 얘 비율로 따져보면은 요렇게 43%, 32%, 24%. 얘 정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얘 도저히 표시 없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 것인가? 얘를 갱신으로 넣을 것인가? 신규로 넣을 것인가? 그래서 전 세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봤어요. 요렇게 표시 없음을 같은 비율로 나눠 가지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신규 거래가 56%, 갱신 거래가 43%. 맞죠? 근데 아까 서울 지역 갱신 거래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58%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계산한 거, 밤새도록 계산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 표시 없음 중에서 상당수가 갱신 거래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 비율이 두 개가 뒤집어졌죠. 56, 43이 거의 뒤집어진 거죠. 표시 없음 중에서 상당수는 갱신 거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 제가 요 나눴던 거, 요 다 나눠가지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요 표에 집어넣어서 이 비율을 맞춰냈는데 얘들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이 11,000건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11,600건의 진실이 이 표시 없음으로 나타났던 것들의 상당수가 한 여기 10,000건 여기 가면 되나요? 10,000건, 여기 1,000건, 그럼 얘가 25,000건이 되고 얘가 22,000건, 요 정도? 이 표시 없음으로 나타났던 이 대다수는 갱신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대구 지역에 거래가 떴을 때 이게 신규인지 갱신인지 안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표시 없음의 한 80%, 90%는 너무했고 한 80% 정도를 갱신 거래로 이동시켜 보면은 얼추 비율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 전세 거래량 우리 보면은 월 평균 한 1,400, 500건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갱신 거래라는 거죠. 갱신 거래 중에서 금액 표시가 변동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하게 되어 있고 금액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서울 거래는 보면 금액 변동이 없는 보합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허수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 제가 위험지역 찍어줬을 때 월 평균 이동수가 35라고 했어요. 저는 이 35가 찐 이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찐 이동이 아니었어요. 이 중에 절반 정도만 찐 이동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관심 두시는 구 있으면 살펴보세요. 요 수의 월 평균 이동수를 나누기 2 정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나누기 2 해보면 얘 150이죠. 근데 매물은 1,500개죠. 월 평균 150명이 이동을 하는데 매물이 1,10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월 평균 300명이 이동하는데 1,100개 매물이 아니에요. 달성군 지역 마찬가지로 좀 위험해 보이죠?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와, 수성구도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 이동이 아니고 와, 이거 진짜 한 60% 정도는 갱신일 수가 있어요.
절반만 갱신이라고 해볼게요. 200건 갱신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80건 이동인데 매물은 1700개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겁니다. 중부지역 이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큰일 터진다고 했을 때 보여드렸던 게 요 이동 배율, 요게 4배수를 넘어가면은 조금 매물이 많다, 요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동은 이 월 평균 이동의 47% 정도가 이게 실제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동 대비 매물 개수를 배율을 해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배수가 이렇게 많아요. 기본 한 10배 가까이 실제 이동하는 것보다 전세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상태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동을 지속하면은 10개월이 지나면 매물이 다 소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표에서 보시면 우리 여기 2021년 평균 이동 건수 월 평균 한 1300건 됩니다. 요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서울에 6월에서 10월까지 거래 48,187건의 계약을 보고 48,187건의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동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 이사는 56.7% 비율인 27,340가구가 움직일 거라고 제가 처음에 예측을 했어요. 근데 뉴스 자료를 보니까 반대라고 했죠. 57%가 갱신인 거예요. 43%만 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구 지역은 21년 약 15,550억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2월달 아직 추가가 덜 됐는데 여기 한 250건 정도 더 추가를 한다고 봤을 때 실제 이동하는 가구 수는 6,800가구입니다. 한 16,000가구의 47% 정도가 실제 이동하는 가구예요. 6,800가구 정도가 이동하면 월평균 대구의 전세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은 570가구밖에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차트로 봤을 때는 뭐 평균 한 1,400건 정도 이 정도 이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전세로 인해서 이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대구 전세 물량 월평균 이동수 보셨죠? 거기에 비해서 이 전세 물량 적은 수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상당수는 또 허수가 있어요. 허수에 대한 설명은 또 뒤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상당수 2만 가구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을 가진 2022년도 전세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구가 채워지면 한 가구가 비어가요. 왜? 과거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상당수 아파트로 이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소득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주를 많이 했고 지금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가구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드러내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소득이 증가되고 한다면은 많이 이동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한 가구가 채워지면 신축 한 가구가 채워지면 구축 한 가구는 비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목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은 이렇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전세 매물이 7,000개 정도 보이시죠? 이 중에 허수도 있어요. 허수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만약에 허위 매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 8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고만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로 올려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간혹 뭐 거래됐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로 물건 빠지고 안 빠지고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 고의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만약에 A, B 두 개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셋집이 잘 안 빠지면 처음에는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집, 전세를 준 집을 먼저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전셋집이 안 나가면은 A라도 나가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나가라 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놓게 돼요. 그러면은 A, B 두 개의 매물이 시중에 나와 있으면은 아까 7,000개의 매물 보셨죠? 이 중에서 상당수는 2배수로 나와 있는 매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시장에는 A 혹은 B 둘 중에 매물 하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A, B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매물 개수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나름 추정해 본다면 시장의 찐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매물의 한 3분의 2 정도가 아닐까. 요거는 완전 그냥 저의 추정치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요 실체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거 추정할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 보고 진행합니다.
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 기존에 2019년도에 A라는 사람이 2억에 계약을 합니다. 2020년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아파트를 3억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2021년이 되면서 A라는 사람이 계약 갱신을 하는데 2억 5천까지는 안 되고 그냥 5%? 그냥 2.5억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냥 갱신했다고 해볼게요. 자, 2.5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가는 우리가 보는 신고가 전세가 3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5 계약 갱신했는 것을 신고를 해요. 금액이 변동이 생겼죠? 그럼 거래 신고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락 거래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거는 금액은 상승하기는 했죠. 근데 제가 방송할 때 보면은 3억 신고가 3억까지 찍었던 물건이 5천만 원 하락했네요.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까지는 찾을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신고가 기준으로 가격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제가 말을 조금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신고가보다 더 낮은 금액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면은 듣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2022년 B가 재계약할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집값이 3.5억이었는데 3억에 매수를 했다. 5천만 원 갭으로 매수를 했다. 이런 사람들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 갱신 거래를 할 때 2.5억에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왜? 3억에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5천만 원 돌려줘야 됩니다. 이 계약 갱신을 한다는 것은 이 계약 갱신권 여러분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5% 상한선 5%만 생각하시죠. 하한선 몇 프로? 하한선 몇 프로? 정해진 것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위 전세값이 떨어지면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하면 됩니다. 몇 퍼센트? 집주인이 그전에는 집이 오르던 시기에는 집주인이 5%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5% 해줘야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매물이 넘쳐나는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이 시장,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 시장에서는 상황이 반대가 돼서 세입자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떡합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3억에 거래 다시 갱신을 하게 된다면은 보합 거래가 돼서 별 의미가 없을 거고 3.5억에 과연 계약을 할까? 집값이 더 올라서 3.5억에 계약을 할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 문제들, 금리, 대출, 전세 물량 이 세 가지, 이 트리오 때문에 아마 이런 더 고가 거래는 힘들 것이다. 요즘 거래가 이런 거래가 많은가 보다. 댓글에 말씀 중에서 하락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일정 부분 수긍이 갑니다. 그럼 나는 신고가보다 낮은 거래를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일일이 찾아서 대조할 여건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락이네요 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아파트 하나만 찾아서 보면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금동 다시 범무동 수성구 쪽으로 해서 11월 거래 상단 부분 30건만 뽑아봤어요. 30건만 쭉 뽑아보니까 상승거래 없어요. 상승거래면 여기 노란색으로 신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시죠? 11월 거래 중에서 상위 30개 수성구 거래는 상승거래, 신고가 거래가 없었다. 자, 그 중에 30건 중에서 12건이 보합이었어요. 아까 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죠? 그 다음 18건은 하락거래였어요. 하락거래?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상하죠. 이 정고가,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면 이 12건은 신규 계약인가? 보합선에 하락한 것은 갱신인가? 이 비율로 봤을 때 신규가 57%, 갱신이 43%였나? 아니죠. 이 비율이 훨씬 높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서울 제가 미표시된 부분 반영했을 때 이렇게 나타났고 12건 중에서 12건이 보합이었다. 약 40%가 되더라고요. 얘는 신규 거래, 18건 가격이 신고가보다 낮은 거래는 60%가 되는데 얘는 갱신이란 말인가? 57%, 서울의 57% 정도가 갱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어동도 실제 비슷한 비율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30건 정도만 골라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표본으로 하지 않고 전수조사 다 하기에는 좀 힘이 좀 딸리더라고요. 신규 거래 중에서 하락 거래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60%가 되잖아요. 그래서 57% 맞추려면 더 하락 거래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60%가 갱신이라고 쳐봐요.
그럼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실제 이주가 너무 적어버리는 거예요. 예, 정확한 데이터는 실거래가 대구 지역 한 두어 달 내로는 업데이트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실거래가 자료 내려받는 그 엑셀 파일 자체에 오른쪽에 항목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항목 나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은 공개를 하더라고요. 빠르면 1월 15일, 1월 말, 얘네들은 조사했는 결과를 11월 거래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뭐 1월 중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뭐 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래 6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신고권으로 실질적인 금리 인상 이전의 거래일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간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 7, 8, 9, 10월 이때는 보통 가계약 그 전에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잘 몰랐을 거예요. 상당수 11월 거래 신고자들은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오른 집값만큼의 높은 금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찐 계약은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두 번 다 체감했죠. 전세 대출 오르는 건 느꼈죠. 자, 1월마저 금리를 인상한다면 전세 시장은 상당한 혼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월 금리 인상이 시사하는 바는 뭐 3월이 되었건 대선이 끝난 4월이 되었건 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두려움이 있겠죠. 전세 자금 중에서 차입금이 많은 임차인에게 신중을 기하기를 권합니다. 이 대출 변동금리 대출 이거 1억 2억 대출 우습게 보지만 그 이자 갚아 나가려면 등골이 휩니다. 자, 전세 가격 다시 뉴스 가져왔는데요. 전세 가격 떨어진 서울 자치구 오른 곳보다 내린 곳이 더 많아졌다. 이것이 우리 대구에서도 나타날 모습입니다. 이 서울 참 조사해보다 보면 웃긴 게 서울이 전세 매물이 더 많아요. 대구보다 비율로 쳤을 때 단순 수치가 아니에요. 대구에 전세 매물이 만약에 한 7,000개 정도 있었죠. 그럼 서울은 전세 매물이 몇 개 정도 있을 걸로 예측되나요? 한 28,000개 정도 있을 걸로 예측되나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한 31,000개 됐습니다. 대구 이 7,000개 물량 소화해내기 어렵죠. 서울 31,000개? 그 수도권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근데 서울 전세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구 평균 전세가 2억 8천 정도 거래되죠. 서울은 5억 6천 정도 거래돼요. 전세가가. 경기도에서 또 넘어올 수도 있죠. 물론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주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 31,000개의 물량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